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BS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2018 고려대의 선택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장 유승민입니다. 오늘 방송은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최강식 후보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태구 총학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뉘는데요. 우선 각 후보자에게 미리 공유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비전은 민족고대라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면서 세계고대라는 높고 큰 고대를 만들기 위해서 담대한 도전, 챌린지 앤 리스폰스를 하는 총장이 되고자 합니다. 챌린지 앤 리스폰스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제기한 개념으로 인간은 이러한 인류 사회에 있어서 적절한 도전에 대해서 적절히 응전함으로써 우리 문명이 발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그런 적절한 도전에 고려대학이 적절하게 응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는 보성 전문으로 시작했는데 교육구국과 공손사회의 정신이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면서 세계의 이런 변화 속에서 더 높은 그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대학은 원래 이런 강력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기와 도전, 이것을 저는 담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도전은 탁월성과 다양성을 두 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교육, 그다음에 봉사, 서비스, 사회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지성적인 면과 야성적인 면, 아울러서 요즘은 또 섬세한 감성을 곁들인 전인적인 인간, 이런 인간형이 과연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또는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하고 고려대학이 이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융합, 분권, 소통을 저희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융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문제이고 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도의 문제이며 소통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교육 구국과 공손사회의 정신을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소통과 분권을 통해서 융합을 이루는 총장이 되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총장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학우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혹은 뭐 일반 대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저의 발전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교수, 직원, 학생, 교우 및 사회로 구성원별로 맞춤 과제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의 위치는 대학의 존재 이유면서 또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 그리고 생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종착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면면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이며 본교의 우수한 평판은 학생들이 만들어 온 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4.18 같은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에 있어서 대학 생활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또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이나 또는 교수나 집행부는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학생과 소통하는 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그냥 피교육자다 이런 틀에 가둬놓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아고라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수강권 보장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특화된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의 학생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강권 관련해서 여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고 신나고 하기 위해서 학생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더라도 다시 한번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학교를 학생들에게 편하고 언제든지 행복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학교로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 장애우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세심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받지 않고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그 불편하게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우들을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해서 고려대학교는 역시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주어주는 대학이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대학원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 중심에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원들의 그 학문 후속 세대로서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여건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원생들이 뭐 연구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해서 장학금 외에도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도전, 높고 큰 고대는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펼쳐나갈 미래상임을 자각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외부보다도 학교 내부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구성원보다도 학생 여러분들께 인정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좀 개인적인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총장 후보자의 공약에 소통을 중시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수님 시절에도 이 학우들과 학생들과 소통을 자주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사학과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뭐 강의실에서도 만나고 지도도 하지만 특히 답사를 가면 하루 또는 이틀, 3일을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제가 가서 유족 앞에서 이제 직접 설명도 하고 또 학생들 질문 있으면 답변도 해주지만 그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평소에 강의실에서는 서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것도 얘기하고 특히 밤에는 같이 우리가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하면서 학생들의 인생 상담도 하고 또 앞으로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그때 해서 우리는 사학과의 이제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답사고요. 또는 이제 대학원생들과는 또 이제 해외 답사도 해서 뭐 가면 일주일, 뭐 열흘. 그래서 우리는 답사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고대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 벌써 또 선배님들과도 많이 이제 했고요. 이 답사 가서 또 그런 소통을 하다 보면 교수라기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 소통을 했고 또 호박회라는 독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서로간에 하면서 그런 소통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굉장히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습관화돼서 특히 교수하면서 답사하면서 그런 소통을 많이 해서 오히려 나중에 공직할 때도 그 학교에서 그런 많은 구성원들과 소통한 게 결국 그 공직에 있어서도 많이 제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번 질문을 네. 안 하셔서 제 3번 질문 빼먹었나요? 알겠습니다. 3번 질문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이거 여쭤보지 않았나요? 안 여쭤봤었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한국사를 평생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과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 힘이 솟아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교를 더욱 아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구에 있는 효성여대에서 한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3년 6개월간 이제 고려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연구, 교육 하면서 제자도 길러내고 많은 책, 논문도 내고 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이제 총무처장, 박물관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는 한국사 관련 학회 회장들 역임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는 한류 확산에 아주 기여를 해서 한류 장관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20여 년 동안 그 공휴일이 아니었던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이런 이제 그 성과도 얻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고려대학교가 든든한 울타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대학에 대한 빚이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빚을 졌던 고려대학을 해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왜냐하면 이제 국정 경험을 5년 했었고, 거기서 재계나 또는 관계나 정계나 많은 이제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내가 총장 선거에 나오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통일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남북 학술 교류를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유물을 가져와서 전시도 해봤고, 북한에 가서 발굴도 해봤고, 세계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를 발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남북 간의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내 개인 또는 이 문화재 한 분야가 아니라 의료라든지 IT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고려대학교가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내가 본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려대학교의 장점 내지는 고려대학교의 정체성이 응집력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와 달리 이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려대학교의 장점인 응집력을 다시 한번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면서 함께 소위 말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정년을 올 8월에 했는데 오히려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되더라도 제 총장 본고 모두를 학생 장학금과 그다음에 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런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작은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4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 질문은 개별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6개이며 질문의 쟁점은 차례로 소통, 교육, 주거, 인권, 그리고 공간입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소통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항상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투명성과 소통을 의사결정에 최우선에 두는 분권형 총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 5년간의 공직 경험에서 몸소 체득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총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2016년 12월에 그때 미래대학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과 학생회가 굉장히 이제 의견 차이로 해서 갈등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학사제도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죠. 예. 저는 이 유명무실화됐는데 먼저 이것부터 즉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생들과 그 학교 측 간의 그 의견 차이 또는 충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는 아까 얘기한 그 라운드 테이블 원탁회의 아고라 광장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구성원 물론 때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 교수 이렇게 같이 구성원끼리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럼 물론 이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계속 논의하면서 거기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거 온라인상으로도 공개해서 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뭘 하는지 학생들이 뭘 하는지 서로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와 같이 교육, 연구, 봉사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식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의한 인위적이고 또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이 지식 생태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학사제도 협의회나 혹은 이 원탁회의 아고라 같은 이런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신다는 공약은 사실 제 임기 중에 있어서 못했을까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현행 1학년 세미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과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친화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학생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 세미나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교가 입학했을 때 새내기들에 대해서 뭔가 그 오리엔테이션 이게 정말 그 고려대학에 대한 어떤 소속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건데 지금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과연 학생들에게 여기서 뭐가 남는지 이 그냥 졸업 요건에서 할 수 없이 하는 세레머니로 끝나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뭔가 역시 고려대학은 뭔가 다르다. 내가 이 대학에 잘 들어왔다. 뭐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수강생들이 뭔가 고려대학의 어떤 소속감 내지는 자긍심을 느끼는 프라이드를 느끼는 뭐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온라인 이런 형태에서는 안 되고 역시 교수들과 같이 만나서 나도 역시 여기 잘 들어왔다. 저런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저런 분들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겠다. 이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건 또 단과대학별로 또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과대학 특성에 따라서 단과대학별로 자율 운영되도록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친화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꼭 주중에만이 아니라 방과 후라든지 또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문직 선배들과 대화를 하고 진로 안내도 받고 또 그러면서 고대인의 끈끈한 선후배 간의 유대감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게 독서 농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덕소에 10만 평의 이제 농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체험 학습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도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1박 2일을 하든 또는 와서 하루 종일 있든 거기서 같이 푸른 자연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이때는 뭐 학생끼리 할 수도 있고 선후배가 할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선배들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뛰노는 하고 싶다면 거기서 스포츠도 하고 또는 뭐 악기도 다루고 이런 1인 2기 이런 거를 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더 협동심과 보다 더 서로가 같이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생과 선배, 후배 또는 교수님과 단과대학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멋진 추억이 되고 역시 고려대학에 들어온 것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 관련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 업로드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강의평가에서 질의문항을 차별화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평가를 이루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본 공약을 준비하신 이유와 어떠한 방식으로 질의문항을 차별화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평가서는 사실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강의평가 계획서를 내시는 교수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내십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모든 교수님이 내서 강의 계획이라는 건 또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수강권과도 관련되고 예를 들어서 이 강의는 어떤 내용이다 어떻게 진행된다 강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도 이제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화되고 이 강의 평가를 통해서 또 교수님들이 이게 내가 좀 더 부족했구나.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학생이 이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자기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 어떤 그 강의에 대해서 하는 또는 어떤 경우는 교수님이 과제를 많이 주고 로드가 많아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 의견들을 더 좀 종합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앞으로 강의의 질을 높이는 그런 포지티브한 입장에서 이것도 구성원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 문제의식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 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뭐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단과대학별로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필요하고 자율이 필요하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주거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하는 SPC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학교 지경의 기숙사를 짓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뭐 타 후보님들은 보면 대부분 뭐 SPC의 형태를 좀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좀 꽤 있었는데요. 본 공약을 준비하신 이유와 또 학교 지경으로 기숙사를 신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기숙사 사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숙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고민도 해봤는데 이제 일단 교비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복지 증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하면 역시 그 가격도 저렴하고 대신 질은 좋고 그렇게 되죠. SPC는 결국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이루어지고 질은 또 저하되고 대신 이제 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제 문제가 있죠. SPC는 이제 와서 자기들이 건축하고 일부를 이익을 가져가고 BTL 방식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제 많이 지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비로 이제 하는데 다만 교비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복지 증진과 경제적인 부담은 덜하고 서비스의 질은 이제 높아가긴 하지만 문제는 일정한 학교의 예산으로 많은 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단점인데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새로 나왔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서울시나 이런 데서 어느 빌딩이나 부지를 마련해서 그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데 임대료의 한 80%. 그러면 그 차액을 학교가 이제 보전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교비는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건물은 서울시 같은 지방단체,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또는 SH공사라든지 그럼 학교가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존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로서는 부담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한 번에 학생들에게 이제 주고 하는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컨셉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비와 함께 지금 얘기한 사회적 기업에 의한 이 방안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자취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 비용이 자취하는 비용이랑 뭐 거의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회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타 대학에서도 이제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인권 관련 질문입니다. 양성평등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인권센터의 역할을 조정하며 젠더 관련 교양 과목을 확대하고 여성학 협동 과정 개설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본 공약을 준비하신 이유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평등이나 젠더 관련 교육을 통해서 차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젠더 의식을 함양하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지금 여학생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성인지 문화나 성평등 문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성평등센터의 성평등센터와 인권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젠더 관련 과목을 확대하고 대학원에서는 여성학 협동과정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평등센터와 관련해서는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데 부족합니다. 따라서 성평등센터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해서 성평등 실현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한국 내에서 성평등 문제에 가장 모범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의 역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권센터는 학술 및 교육 중심의 역할이 주가되고 있어서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나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교의 인권센터가 교내 구성원 간의 소위 말하는 갑질 문화 또는 뭐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 외국인 학생의 인권 침해 등의 다양한 형태의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조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인권센터하고 성평등센터 역할이 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 조정과 이제 공조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평등과 관련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젠더 관련 교양 과목을 보다 확대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여성학 협동 과정을 개설해서 이 여성학, 성평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강의실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대학원생들이 육성돼서 그 대학원생들이 또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성 관련 문제는 발디딜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간 관련 질문입니다. 교내의 불편한 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자치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또 학내 공간을 자유롭게 대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본 공약을 준비하신 이유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 자치 공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이제 수업이 없는 경우가 비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런 것을 강의실마다 시간표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정보를 줌으로써 빈 시간, 소위 말하면 공강의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은 학생의 그 정책의 힌트를 얻은 건데요. 그 대관 시스템을 해서 안착시킨다면 학생들이 공간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또는 취업 준비도 하고 한다면 꼭 도서관만이 공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카페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걸 보면 우리 학교가 제대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사실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실은 비어 있고 또 하나는 저 중앙광장의 지하나 또 하나스퀘어 의학도서관 열람실에 가보면 환기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금연구역이나 뭐 이런 부스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청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담배재가 막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간접 흡연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생회관하고 체육관, 그다음에 호연학사 자유관, 각 건물 로비와 그 휴게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이번 그 선거 기간에 몇 차례 가봤는데 리노베이션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학생 공간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잘하는 소프트웨어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대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 많은 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렇죠. 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건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 캠퍼스 총학생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본 특별방송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BS와 함께 이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그리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특별방송입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신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이니까. 네,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 캠퍼스를 산하 캠퍼스, 이 캠퍼스를 창조 캠퍼스로 한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행정적 분교지위 철폐의 후보자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세종시는 인구 80만을 목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자족도시. 국무회의 때도 여기 가서 국무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앞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려대학의 제2캠퍼스가 세종시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주 행운의 기회입니다. 이거 잘 살려야 됩니다. 특히 세종시 그 신도심에 가보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 캠퍼스 근처 연서면에는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의 그 오성 지역에는 기존의 연구단지 외에 또 다른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세종 캠퍼스의 발전 내지는 우리 고려대학의 발전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종시 신도심, 소위 말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에 그 지금 국가 중앙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국가행정 및 정책, 의학 및 바이오 헬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야 등을 이전해서 그걸 이제 재산 캠퍼스. 지난번에 이거 보통 이제 창조 캠퍼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순서대로면 이게 재산 캠퍼스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국가 산업단지 그 창조 캠퍼스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 산업단지 등이 입주하는 지금 현 세종 캠퍼스에는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들을 직접 입주시켜서
산학 캠퍼스, 산학 협동하는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세종 캠퍼스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 세종 캠퍼스의 학생들이 취업에 막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취임식지에 완KU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세종 캠퍼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느 단과대학, 어느 학과가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그 창조 캠퍼스, 재산 캠퍼스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사실 이렇게 공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만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많은 구성원이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대전에 소유한 우리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 예산을 더해서 또 중앙정보하고 세종시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지금 엄청난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교지위 해소에 대해서도 덧붙인다면 지금 세종 캠퍼스는 1980년에 조치원 분교로 개교해서 지금 이제 이름은 세종 캠퍼스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교육 행정 체계상으로는 분교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 분교 지위 문제 때문에 세종 캠퍼스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교 지위를 임기 내에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해소하려고 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잘 안 된 이유가 그야말로 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대로 재산 캠퍼스를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같이 건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산 캠퍼스를 통해서 이걸 지렛대로 해서 분교 지위가 자연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분교지인 학교가 5개입니다. 고대, 연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제가 총장이 된다면 이 5개 총장과 같이 만나서 우리 같이 하자. 연대해서 교육부에 이것들을 해서 혼자 힘보다는 여럿의 힘으로 이것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종 캠퍼스가 빨리 분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고려대학교 한 캠퍼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총장이 밀어붙여서 하겠다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분교를 해소할 때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래서 장점이 많아서 한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수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전까지 10억 원 미만의 세종 캠퍼스의 기부금 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소년 70억 원 이상의 기부금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세종 캠퍼스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D+ 맞으면서 그 입학 정원도 줄었고 또 학령 인구 저하로 해서 굉장히 위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그 기부금인데 외부 기부금, 그 등록금은 뭐 동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여태까지 분교지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을 세종 부총장이 이제 앞장서서 했는데 우리 고려대학의 일원이기 때문에 고려대 총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의 경우에 많은 기부금의 대부분이 또 우리 교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세종교우회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먼저 총장이 된다면 세종교우들을 많이 만나서 세종교우회를 활성화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자기 모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학교 기부금을 내게 한다든지 또 이 지정 기부금도 있고 미지정 기부금들이 있어요. 비지정 기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려대학교 구성원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세종 캠퍼스에게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앞에서 얘기한 거 말고도 하여튼 세종 캠퍼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대신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총학생회장이 역시 네. 총학생회장. 아유,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리장전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이 듣고 싶습니다. 기획하고 계신 타임라인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도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지난 2018년 10월 5일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등권, 인권, 학습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마 이게 교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이 권리장전이 동의를 받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과 관련돼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 대학원이 전에보다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자연계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병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 자연계 대학원생들이 병역에 그 대체복무같이 해서 연구하면서 그게 이제 대체복무하고 그게 결국 국가민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카이스트가 생기고 유니스트, 지스트, 지방에 이런 생기면서 그 티오가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나는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카이스트 하나는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된다면 우리 연세대든지 성균관대학이든지 한양대학이든지 이런 좀 중요한 대학에 연구 중심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서 같이 연대해서 교육부 또는 국방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것이 우리가 불공정한 것을 해소하도록.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날을 20여 년 동안 그 법정 공유를 못한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고 누구를 만나서 이걸 해결해야 될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제가 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특히 그중에서도 자연계 대학원생들이 이런 병역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해서 학문의 후속들다가 더욱더 자기 연구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답변까지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강사 시간강사법은 그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논의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서 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부작용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들에게는 안정을 주지만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강사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이런 거죠. 일본도 사실 이미 시행을 했는데 강사의 숫자가 대폭 급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학과 같은 경우도 강사가 10명 있으면 2~3명은 혜택을 보지만 7, 8명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그 정교하게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문의 후속 세대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 강사법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의 경우는 한 80억, 고대는 지금 한 55억 정도 든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면 이 강사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세대든 뭐 성균관대든 또는 한양대학이든 이런 주요한 대학의 총장과 연대해서 교육부 또는 국회에서 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해야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또 이러한 강사 경험을 통해서 교육 경험하고 생활 안정이 추구돼서 이 결국 강사들이 그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포닥 제도라든지 또 연구소의 연구원이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강사법에만 초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그 트랙이 있어요. 이런 것보다도 다양화해서 학부 후속 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개별 질문에 대한 최강식 후보자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본인을 한 줄로 정리해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하긴 참 어려운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존경했던 선생님이 김준엽 총장님이십니다. 김준엽 총장님이 은사셨고, 김준엽 총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학생들에게 저도 학생을 위하는 총장, 학생에게 존경받는 총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답을 끝으로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12월 12일에 진행될 고려대학교 총장후보자 학생 전체 투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찾아올 크고 작은 변화를 고려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